거기 20번 보면은 나 분필 어떻게 했지? 1.5와 0,0과 A라는 점 3,0 사이에서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가 있대요. 점 P가 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이제 3,0가 될 거예요. 거리의 B가 2대 1이다. 이런 점들 모으면 아포로디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이거 원 나오지. 기본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야.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거기 몇 페이지의 문제랑 똑같냐면 필수예제 8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몇 대 몇에 해당하는 점들만 쫙 모으면 이거 원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은 해봐야죠. 얘는 내분점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1에 2 곱하기 3인 6 더하기 0 여기 2 플러스 1에 0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맞나? 0. 아 이거 0이네. 잘못 보는데.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 원의 이 P의 좌표는 얼마나 본 거냐면 아니 잠깐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내분점을 보고 있어? 엉뚱한 걸 봤는데. 여기 으로부터 거리가 2대 1인 점 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대 A라는 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했으니까 결국은 4AP의 제곱은 5P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P라는 점을 항상 X, Y라고 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4 곱하기 A부터 P까지의 거리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4X제곱이니까 계산하면 3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6 했으니까 마이너스 24X가 될 거고 플러스 9니까 36이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0 싹 다 약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 제곱이고 얘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12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원이 생기냐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을 넣어야 되니까 4 이런 식의 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리고 여기는 중심이 4,0고 반지름이 2라는 원이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쯤 되겠지. 그쵸? 이 자리가 4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반지름이 2니까 뭐 이쯤 이런 원이 되겠죠. 원이 거지같이 그리네. 이런 식으로 원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을 고등학교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이거 못 만들면 쉽지 않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까지를 내가 그림으로 해석한 게 여기야. 요거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식들이고 그 상태에서 그때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오죠. 각
POA의 이거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그때 OP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각 POA는 뭐예요? 이 점이 무슨 점이죠? POA. 아, 이 점이 P점. 여기 있는 점들이 P점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A점. 그러면 각 POA는 이렇게 생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각. 이해됐습니까? P가 이쪽에 있으면 뭐 이런 각. 요 각.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각이 그럼 최대치가 되려면 기범이 내 생각에는 P점하고 요 직선이 어떤 식으로 원하고 생겨야지 최대치가 될까 이게 벌어지는데 이 각이 제일 커지려면 이 P점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는 거야. 말로 대답이 잘 안 돼요. 접할 때까지지. 접할 때까지가 최대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만나더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때 P점은 여기 있어요. P점은 여기 있고요. 이때 이 각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 그때 OP의 길이, 이 길이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때 지난 시간에 내가 원을 다룰 때, 이런 도형 같은 걸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선. 보조선을 잘 그리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보조선은 어디다가 그으면 됐어? 당연히 접하니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촥 그으면 요거 직각이고 이 길이 내가 알잖아. 얼마라고? 4라고. 아, 4 아니지. 2라고. 반지름. 그럼 얘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빗변 길이 알지? 얼마야? 4. 요점의 좌표가 4니까. 그럼 4, 2. 그럼 요거의 값은 금방 계산할 수 있죠? 16에서 4 빼면 얼마야? 루트 12? 2루트 3. 내가 원하는 길은 2루트 3이죠. 그래서 해결되죠. 이해돼요? 또 하나만 더. 뭐 어떤 것도 할까요? 윤서는 어려웠던 거 없어요? 딱히 없었어요? 이번에 아까 또 뭐 하려고 했던 게 뭐야? 이 251? 251 4-2번이요? 다 비슷하네요. 일단 상황을 그림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4-2번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이 있고요. 이거 위의 점 P가 있대요. 그리고 A라는 점 마이너스 1,5, B라는 점 0,4에 대해서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 최소의 합을 계산해 보세요. 이랬죠? 자, 그러면 상황부터 설정해 봅시다.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도 되나? 그려도 되나? 여기다 크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루트 2고 0, 원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x값이 0이니까 0,1이니까 그 다음에 요 중심이 1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니까 x축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나 지금 뭐 했냐면 잘 이런 것부터 잘 해야 돼. 원을 먼저 그렸지. 내가 그린 것도 잘 보고 따라해. 원 먼저 그렸지. 그 다음에 얘 중심이 0,1이라는 걸 활용해서 어쨌든 이 원의 정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선은 y축이 돼야 되지. 그래야 x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중심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요 가운데가 0,1이란 말이야. 근데 x축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x축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1이야. 근데 문제는 반지름은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더 길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x축을 요 사이에다가 띄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요 길이가 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길이는 루트 2가 돼서 더 길게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A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뭐 대충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1,5 한참 멀리 있네요. 이쯤에 여기가 A야. 마이너스 1,5 B점 0,4 쭉 가서 0,4 뭐 이쯤에 있겠네요. 0,4 B점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2점, 2점 하고 원에 있는 어떤 한 점 잡아가지고 삼각형 만들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대충 그려보면 2점, 2점 그었고 원 위에 있는 한 점 이런 식으로 P점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가 P2라면 가령.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넓이의 최대치하고 최소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 여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라인은 뭐로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밑변. 이거 결정되어 있잖아. 이거 절대로 이 길이 밖에 안 바뀌어. 여기서 P점은 움직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절대 안 바뀐단 말이야. 이해됐어? 안 바뀌는 걸 밑변으로 잡으라고. 그럼 높이는 그 밑변에서 밑변이 이렇게 있을 때 중학교 때 밑변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로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높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P점이 이렇게 됐을 때가 크냐 이렇게 됐을 때가 크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려면 얘랑 이 밑변하고 여기 높이를 재야 될 게 어떻게 돼요? 평행해야 돼요. 평행해야지 높이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A서부터 B까지인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 어디를 P로 잡을 거예요?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수평해야 된다고. 따라서 이 길이의 연장선을 쭉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얘랑 평행할 때 언제야? 제일 긴 거는 이 기울기하고 똑같이 생긴 게 접할 때 이렇게 얘랑 평행한데 요 점 접할 때 이때가 제일 높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일 작을 때는 똑같이 평행하긴 한데 이렇게 평행해서 여기 2점 요때가 제일 작을 거예요. 사각형을 잡으면.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길이는 요 길이일 때가 제일 짧은 길이고 요게 수직이니까 요게 높이가 되는 거야. 빨간색이. 그 다음 제일 길 때는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얘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긴 높이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림이 이게 지금 삐딱해서 여러분들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개념성으로 원이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A, B 이거를 이렇게 삥 돌려서 이렇게 갖고 와봐. 뭐 A, B 삐딱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만든 거야 지금. 여기 삐딱하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때 얘랑 높이가 똑같이 요 점에
이 점에 P가 있을 때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서 제일 작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얘랑 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 점 P일 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일 긴 삼각형, 큰 삼각형이 된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기 편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을, 이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반지름 만큼 더하면 되는 거다. 그게 높이의 최대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세팅됐어. 자, A에서부터 B까지 길이를 계산해 보자. 얘는 얼마예요? 1에 1이네? 루트 2. 맞죠? 1대 1대 루트 2.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야 돼요. 이 점이 얼마예요? 0,1이었어요. 이거는 직선은 내가 구하면 되죠.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가 1대 1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y좌편 이미 드러나 있어요. 4라고. 요 직선까지의 거리 0,1에서 얘와 0,1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거리 계산해 봅시다. (0) 1이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해됐지? 따라서 최대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높이에서 이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예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2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겁니다. 최소치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에서 이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예요.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두 개를 더해라. 얘는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3 그래서 2분의 5 얘는 얘랑 곱하면 3 마이너스 2 그래서 2분의 1 두 개 더하면 3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를 나가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지금 문제 풀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자꾸 우리한테 만들어지냐면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이게 다 접선이에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쵸? 모든 문제를 풀 때 이걸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접선이라는 개념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얘네 눈떠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접선의 식이 접선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드디어 그 원에 해당하는, 원에 접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 전에 여기 청소 좀 해야겠다. 와씨 너무 눈을 거슬린다. 이 쪼각쪼각난 애들 때문에 이번 여름에 너무 습해서 더럽게 많이 부러졌어요. 눈빛이.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자, 거기 원의 접선의 방정식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좀 켜놓으세요. 접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기준은 일단 가장 손쉬운 원을 갖고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뭐가 좋으냐? 중심이 원점이에요. 깔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고 나중에 사실 원이 전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들은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서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거기서 이거에 준해서 구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생각해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은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원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때 기울기 m,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직선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나 이거 기울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2다 3이다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기울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내가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y 절편값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서 졸려? 졸리면 서서 들어. 야, 나는 이제 n만 찾으면 될 거야. 이해됐어? 단지 요거를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 반지름도 다 있어요. 반지름도 다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나 이제 요거 찾을 거예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요? 반지름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따라서 그걸 활용해서 요 n을 찾아낼 거야. 자, 이 직선은 이거 왜 y 그래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꼴 제로와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활용할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n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거리 d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0, 0 빼기 0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것이 뭐와 똑같아요?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절대값 n은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n은 두 가지 값을 갖고 있죠. 절대값 n이 이 값을 갖다. 이게 플러스일 텐데 생각해보세요. 절대값 어떤 a가 3이다라고 하면 a는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얘는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거나 둘 중 하나가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n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 원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아니 이게 무슨 접선입니까? 아니 여기다 내가 숫자를 안 입혀서 그래. 숫자만 입히면 돼. 자 이거 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4라는 어떤 원이 있어. 이 원에 기울기가 1인 접선의 식을 찾으시오라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쳐봐. 내가 그랬잖아. 기울기 이미 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접선은 y는 mx라고 그랬잖아. 기울기 1. 그러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얼마야? 2점. 2 루트 기울기 얼마야? 1. 1의 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접선식은 x 플러스 2 루트 2와 x 마이너스 2 루트 2 이 두 개가 있다 이거야. 여기 있는 게 x 플러스 2 루트 2고 이쪽에 있는 게 요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2 이 값이 플러스 2 루트 2 이런 직선 두 개가 나온다고. 그 뜻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면 엄청 편합니다. 나는 외우는 거를 적극 추천해요. 이게 까먹으면 아 중심에서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거를 활용하면 되는구나. 나는 기울기는 아는데 y좌편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y좌편을 구할 때 중심에서부터 원점 저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것을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풀면 나옵니다. 똑같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거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비교 여기서 지금 중학교 시험 보는데 시간 혹시 모자란 학생 있어요? 평상시에 볼 때. 모자라? 아, 2학분. 어? 3학년 2학기구나. 3학년 2학기과는 공부 좀 덜해서? 근데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치면 얼마 정도 몇 분 만에 풀어? 50분 중에서 30분만. 맞아요. 이게 보통의 중학생들의 푸는 저기 시간이에요. 50분짜리 시험에 아니면 45분짜리 시험에 보통 30분 전에 끝나요. 이해되죠? 고등학교는 택도 없습니다. 중학교식으로 공부하잖아요. 100% 시간 모자라요. 중학교식으로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까 질문 들어온 것처럼 상황을 그림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연습을 게을리한 학생. 어떻게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공식이라도 외우면 다행인데 공식조차도 안 외워. 희한한 게 중학교 때 공식 외우던 놈들이 고등학교 때 오면 공식을 안 외우려고 그래. 난 그 심리는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멀쩡히 중학교 때 시키는 거 잘 외우던 애들이 고등학교만 올라오면 안 외우고 있는지, 이거 안 외우고 버텨요? 외울 생각조차 안 하고. 근데 내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일단 외우라고 한 건 외웠다 치자. 성실히 외웠어. 중학교 정도 공부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딱 여러분들만큼만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오는 점수는 50에서 60이에요. 50점에서 60점이에요. 다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중학교 때는 한번 검토를 했던 학생도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검토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다 풀지도 못하고 찍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그 일이 왜 발생하는지를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 잔소리처럼. 상황을 그림으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림이야.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걸 원하는 거야. 얘를 그려야 시간 내에 풀어. 분명히 얘기했어. 너네랑 나랑 끝까지 언제까지 공부를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그 글자를 읽고 문제를 읽고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하잖아요. 못 풉니다.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어요.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 한 명한테 내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의 차이점을 누구지? 윤수한테 보여줬어요? 네. 고등학교 문제에 그림 하나도 없지? 중학교 문제는 다 그림이 있어. 친절한 거야. 엄청 친절한 거야. 니네가 할 일에 한 60%는 다 문제가 해줬어 벌써. 니네는 거기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고등학교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 다 글자밖에 없어. 근데 그게 다 그림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야. 니네가 이걸 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식의 공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중학교식으로만 자꾸 고집하면 본인만 힘들어요.
컨셉하고 안 맞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안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와서 부족합니다. 이때쯤 오면 진짜 막 1분이 아까울 때예요. 이 공식을 지금이라도 잘 기억해 두면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기울기 m 당연히 mx이지 않겠어요? 기울기가 이거니까 직선이니까. 아니 기울기가 2라면 2x로 시작할 거 아니야? 기울기가 3이면 3x로 시작하겠지. 니네 뭐만 외우면 돼? y좌표만 외우면 돼.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려줬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5번 바로 요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5번 3x 자 이거예요.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직선하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직선은 이 직선하고 어떤 것이 같은 거예요? 어떤 값이 같은 거야? 똑같은 게? 둘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요 원에 접하는 직선을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건 얘야. 얘가 아니야. 국어도 해석 좀 제대로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 직선하고 이 자식하고 똑같은 값이 있어. 평행하다라고 했잖아. 평행하면 무슨 값이 똑같아야 돼? 이은이. 네, 기울기가 같아야 돼. 기본 알아듣고 있어요? 얘 기울기 얼마야? y만 이해하면 되잖아. 기울기 얼마? x 앞에 붙어있는 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얼마? 3? 네. 이 직선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는 거예요. 얘가 해주는 멘트는 이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직선은 기울기가 3짜리다. 그런데 이 원에 접했다. 그거잖아. 그럼 얘잖아. 기울기가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 3짜리 접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종합해보면 따라서 그 직선 L은 이렇게 생겼겠죠. Y는 3x로 시작할 거고 기울기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반지름 얼마? 2루트 2 곱하기 루트 기울기 3의 제곱에 플러스 1 됐습니까? 이거만 하면 돼요. 얘 2루트 2 곱하기 얘 얼마야? 루트 10 그쵸? 루트 10 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루트 2 있죠.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 2로 나가겠죠. 그쵸? 그러면 4 루트 5 맞습니까? 따라서 예쁘게 정리하면 3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 내가 원하는 직선은 이렇게 두 개다.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왜? 7시?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 뜻은. 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런 원이 있는데 기울기 m자리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도 하나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쪽의 y좌표하고 이쪽의 y좌표가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유도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원 위의 한 점인 x1 y1 원 위의 점인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이번에는 기울기를 안 주고 이걸 준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한 점을 준 겁니다.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걸 찾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를 유도를 할까요 말까요? 합시다. 유도. 자,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식은 뭐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겁니다. 왜?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값하고 y 값을 집어넣으면 말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직선은 이건데 여기서의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이 직선의 특징이 있어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딱 이으면 얘가 뭐예요? 수직이죠. 언제나 접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지나가는 한 점 아는 거니까 우리 이거 기억하십니까? 직선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a, b라면 그 직선은 m의 x-x1 플러스 y1 x1 ab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눈빛이 다 까먹었어? 이거 바로 전 단원이잖아. 바로 직전에. 다현아? 기억나요? 아닌 것 같은데 니네 확 윤서는 기억나요?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벌써 까먹으면 곤란한데 기본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려 안 그려? 그거 이용할 거야.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내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요 기울기를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요 기울기 어떻게 되는데? 여기는 0,0이고 x1에서부터 0,0까지의 기울기 얼마예요? x1 마이너스 0, y1 마이너스 0. 따라서 이 기울기는 x1분의 y1 맞습니까? 그런데 이 흰색하고 노란색은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에 의해서 이쪽의 기울기는 얘랑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m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맞죠? 종합해보면 여기 기울기는 다시 쓰지 말자. 기울기 알았어. 그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 x1, y1이야. 됐지? 여기까지 됐지? 얘랑 얘랑 짬뽕해서 이런 방식으로 직선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x1 플러스 y1 맞습니까? 아직 중학생들이라서 막 이렇게 문자 쓰면 막 되게 막 눈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가 보네. 별거 없어. 기봐봐. 여기가 y 저기랑 비교해봐. y는 m의 x-a 플러스 b 똑같은 거야. m이 얘고 a가 얘고 b가 얘고. 응? 눈 돌아가지 말고 정신 차려. 여기까지 됐습니까? 정리해보면
그러면 나는 두 개씩을 알아요. 이 두 개씩을 압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해돼요? 안 돼요? 너무 그래서 내가 유독 할까 말까를 고민했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요 분모 있는 거 꼴보기 싫어서 양변에 y1을 다 곱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지우자.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자리만 찾자고. 얘 y1씩 다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의 제곱.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 전개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요 마이너스 꼴보기 싫어서 얘를 이해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기본만 그냥 여기서 쭉쭉쭉쭉 내린 거야. 여기를 왜 보고 있니? 아니 이거만 얘만 이쪽으로 이해했다고. 적줄 놓치가. 문자가 좀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정신줄 놓고 앉았네 얘들. 얘 하나만 이해했다고. 얘 가만히 있잖아 그대로. 그다음 요거 나온 거 그대로 쓴 거고. 이양 하나 했다고요. 아이고 참.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뭐라고 써 있어? r 제곱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얘가 r 제곱이야. 퉁쳐서.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 이꼴 r 제곱이라는 식이 된 거예요. 이게 접선의 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싶지? 자 이제 유도는 까먹어. 머릿속에 지워. 이럴까봐 유도 할까 말까 고민했어. 본질은 이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이 반절이 2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은 여기에 있는 점이에요. 집어넣으면 4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접선을. 이 빨간색 접선을 찾고 싶은 거다. 그러면 얘 뭐 한 거냐? 이게 x1, y1이 뭐야? 얘야. 얘가 x1이고 얘가 y1이야. 그럼 저거 하라는 건 뭐야? 이때 접선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 y 이꼴 4다 이 뜻이에요. 저 공식의 뜻은 이해되실까요? 이해돼요? 요 빨간색 접선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손쉽게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내가 좀 복잡하게 유도를 하긴 했지만 그거 날려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날릴 수 있느냐? 자, 봐. 이거는 지금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이 공식에서 x의 제곱이 x 곱하기 x로 분리된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지? x의 제곱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쪽 x에다가 점에 있는 x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y도 y의 제곱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y 곱하기 y로 분리해서 거기 한쪽 y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도
되게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을 텐데 원도 나올 거고요. 기하를 배운다면 타원도 나오고 쌍곡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미 배운 포물선에서도 있어요. 거기서 접선을 할 때 엄청 유용합니다. 항상 이 규칙을 따라요. 제곱이 있으면 걔를 두 개로 분리합니다. x, x 이렇게 분리해서 그쪽 한쪽 x에다가 여기에 있다라는 점 있지. 이 점에 x 좌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y 제곱도 마찬가지. 그러면 x하고 y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써서 외워두세요. x가 만약에 식에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x 더하기 x로 분리합니다. 곱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2x가 갑자기 돼버렸으니까 걔를 2로 나누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한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언제나 통용되는 접선식의 공식이에요. 언제나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여러분들 배운 거 뭐 있을까요? 포물선 있죠? 포물선. 이것만 알면 포물선의 접선식도 여러분들은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포물선을 배웠습니다. 이 포물선이에요. 가장 흔한 거 y = x 제곱. 여기까지 됐죠? 여기에 가장 흔한 점 하나 대입해 볼까요? 2,4. 그럼 이 점에서의 누군가 너희들한테 갑자기 여기서의 이 접선, 빨간색 접선의 식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쳐야 되는 줄 알아? 이 공식을 모르면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고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될 테니까 어디에서? 이 점에서만큼은. 따라서 두 개를 짬뽕해서 판별식이 0이다. 그렇게 해서 구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 이 점 알잖아. 얘 2,4라는 점에서 요 곡선에 있는 2,4라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이잖아. 맞아? 그런데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얘 어떻게 한다고? x는 제곱이니까 x하고 x 곱하기로 두 개로 분리해.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집어넣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더 자세하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쓰는 거라고. y는 x 제곱에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 x 곱하기 x. 이 대원칙에 따르면. 이해됐어? 그때 한쪽 x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이거 2 집어넣으라고. 홀? 이해됐어? 이퀄 y는 이렇게 분류하라고 그랬지. 2분의 y 플러스 여기 있는 y 4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이거 어려워? 개 쉬워. 이거 이 정도면 쉽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요 빨간색 직선이라고. 양변에다 뭐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지? y는 2 곱하면 4x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알겠습니까? 나 믿고 외우세요. 이 룰을. 이해됐습니까? 이건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하에서 벡터라는 파트를 배우고 나면 이게 유도가 가능해지는데 그 벡터라는 파트를 배우려면 3학년 1학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둬라. 기하 선택하는 애도 거의 없으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경 못하고 죽을 애들도 많아요. 안 가르쳐주면. 이해됐습니까? 벡터에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겁니다. 수학에. 근데 좀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예요. 왜? 시간을 엄청 절약해 주니까 너무 좋아.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데 엄청 쉬워. 한 점, 이 곡선 어떤 곡선상에 있는 점을 하나 주게 되면 접선 만드는 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엄청 쉽다.
제곱이면 둘로 갈라 곱하기로. 그래서 그쪽 한쪽에다가 그 점의 x값을 집어넣으면 돼. y도 제곱이면 둘로 갈라. 그래서 한쪽 y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자기 혼자 있으면 그거를 더하기로 갈라. 그래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 원래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됐죠? 근데 아무도 안 쓰네. 쓴 놈이 아무도 썼나? 몰라, 나 지운다.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도형에서 다 적용되는 툴이다. 자,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6번이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의 점 3,1에서 접선을 찾아라 이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비교하면 되잖아. A하고 B는 비교하면 되지. 어떻게 돼요? 엄청 쉽죠? 3x 플러스 y 이퀄 10입니다. 그냥 땡이에요. x 두 개를 분리해서 3 집어넣고 y 두 개를 분리해서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식에서 끝. 문제도 아니지. 답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공식 두 개를 배웠어. 이거 외워.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공식을 활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굴려서 풀어야 되는 게 나오겠지. 지금 하나씩 이거에 대한 내용 하나 딱 공식 외우면 풀 수 있는 거다. 풀었고 이거 공식 외우면 풀 수 있는 거 풀었잖아 방금.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그걸 땡쳐? 아니지. 활용을 해야죠. 이게 7번이죠. 7번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자주 나오는 건 이 7번이에요. 왜? 너도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겠니? 공식만 외운다고 어떻게 점수를 가져가니? 아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찾아라 이렇게 돼요. 이거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2,3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뜻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원은 이 점은 이 원에 있는 속해 있는 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깥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원에 없어요, 이 점.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이거 대입해보면 되잖아. 대입해보면 4가 나와야지 이 원에 있는 거잖아. 근데 4 안 나오고 훌쩍 넘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은 원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개념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쏘았다 이거예요. 이 직선 찾아라 이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런 직선은 사실 요거 그림만 그려봐도 알겠지만 쏠 때 하나만 쏠 수 있어요? 아니죠. 두 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이 나오더라도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그림 보고 딱 그렇잖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다 대고 접선 2개를 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싶습니까? 아이디어. 당연히 얘의 본질은 뭐야? 직선이지. 그치? 그럼 직선 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한 점 알면 직선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가장 심플한 원리거든, 직선에서.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이 직선의 조건 상황에서 모는 가지고 있는데 모가 없는 거야. 점은 가지고 있는데 기울기가 없는 상태야. 나는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x-2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림에서 원하면 항상 중심하고 반지름을 뗄래야 뗄 수 없다. 누누이 강조했죠. 그것만 갖고 원이 풀린다. 기억 안 나십니까?
여기다가 또 중심 그리고 반지름 한번 연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반지름을 의미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어디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왜? 직각이니까. 수학은 직각 엄청 좋아합니다. 이해됐어? 그럼 그 뜻은 뭐야? 이 중심에서 중심 얼마? 0,0에서 이 직선 기울기 모른 채로 만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다 푼 거예요. 자, 이 직선을 거리 공식에 적합하게 쫙 풀어 헤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됐죠? 쫙 풀어 헤쳤습니다. 얘와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요. 거리 B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맞습니까?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여기 x하고 y에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0, 0 0, 0 집어넣으면 싹 다 나가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2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나 요식 이용해서 m값 찾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m값 몇 개 나와야 돼? 2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식이? 요거 좌변 우변에다 똑같이 곱하고. 자, 하나는 절대값이고 하나는 루트 끼고 있어. 뭐 하면 제일 좋아? 제곱. 제곱하면 싹 다 날아가잖아. 제곱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놈이네. 신기하네.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얘 하나밖에 안 나와? 두 개 나와야 될 텐데. 뭐야? 뭐 잘못했어? 반지름 2 맞죠? 2,3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y m제곱 플러스 1 맞죠? m이 하나만 나오네? 해야지 뭐. 넘기면 넘어가면 얼마야? 5? m이 12분의 5래요. 12분의 5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죠? 12 곱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6 제로가 하나 나오고 하나 더 나와야 될 텐데 2,3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얘가 특별하네. 2,3 여기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그으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좌표가 똑같아서. 그리고 이쪽에다 하나 그을 수 있고. 그래서 방금 이렇게 삐딱하게 구한 게 얘. 그리고 남은 거 하나가 x 이퀄 2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m 값이 두 개가 안 나오네. 보통의 경우는 m 값이 두 개가 다 살아있는데 얘는 이 x 좌표가 이 끝선하고 똑같아. 2로. 그래서 그냥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봐야 되겠지? 거기 있는 5-1 6- 아니다. 그것도 한번 해봐.
그 거기 개념 체크 있어. 253번. 253페이지. 그거 두 개 풀고 그 다음에 유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문제라고 돼 있는 거 그거 위에 하나씩만 푸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7시 경에 10분 동안 쉬면서 저쪽 강의실로 이동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화요일하고 똑같이.